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천화투자자문 김남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죠. 첫날부터 AI가 화두로 떠오르며 AI 신약, 유전자 편집, 비만 치료 등 제약바이오주의 옥석을 가려볼까 했는데요. 의외로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이 제약바이오주가 아닌 것 같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은 싱겁게 끝나는 건가요? 지난주에 CES가 열렸었고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제약 바이오주가 들썩거리고 뭔가 시장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 방산, 반도체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바이오주는 이번 이벤트 그냥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번 주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 지난해 연말에 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가고 특히나 또 공매도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또 2년 전, 3년 전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어땠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그 시장에 1월 시장에 만약에 주도주가 없었다, 주도 섹터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였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반도체부터 CES 여파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정이라는 것은 이 날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료 소멸인 것은 맞는데 분명한 건 이 행사에서 파트너링 계약 공시라든지 또 빅딜 소식들이 또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들이 이번 주말쯤 해서 다음 주 주초에 본격적으로 여론화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여파는 이번 주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차로 올 수도 있겠네요. 연말에 제약바이오주가 올랐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벤트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계약이나 뭐 빅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바이오주 안에서도 추가로 주목할 모멘텀은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옥석 가리는 기준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강한 그런 바이오 섹터를 좀 골라보자고 한다면 AI 바이오 쪽이 될 것 같아요. AI 기기와 관련된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하는데 대략 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들이곤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매출로 가져오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 투자자들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I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루닛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하나를 가지고 매출로 뽑아내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에 반해서 지금 벌써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잣대도 지난해까지는 신약 성공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성장성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의료 AI 쪽이 실적에 대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바이오의 화두도 단순한 성장성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숫자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와야 바이오주 안에서도
주도주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만 보고 볼 게 아니라 이제 숫자로 증명, 수익성을 잘 내는 쪽들을 집중해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AI가 워낙에 이번 행사에서도 또 화두가 됐었는데 AI 신약이나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들, 시어스 테크놀로지, 루닛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의료 AI 시장의 전망도 맑은 상황이고 우리 부장님께서도 이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을 좀 더 한번 기술적으로 볼까요? 네, 지금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네. 때문에 바로 기술적인 흐름들 살펴볼게요. 먼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실적을 가지고 오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에 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단기간에 지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트에 그런 흐름들도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횡보를 거쳤지만 결국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각도 높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고가권 부근에서도 크게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지금 61선을 지지로 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 그래서 최근에 주도 섹터들이 21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새로운 또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을 받는 종목이 이제 루닛이죠. 근데 아직까지 루닛은 조금 더 성과가 덜 나온 그런 상태인데 국내에서만의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좀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도 뭔가 좀 본격화되기, 숫자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가가 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방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이격이 수렴이 된 위치에서 올라서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시어스 테크놀로지 여기서 이제 추가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루닛은 오히려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12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향 HBM용 TC본더 수주 소식에 장 초반 7%대 강세 후 약간 윗꼬리가 달렸어요. 한편 8인치 파운드리 공정 가격 본격 상승 등 뉴스가 많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낙수 효과를 노려볼까요? 네, 국내 증권사도 목표가 대폭 상향합니다. 입에 아직 착 안 달라붙긴 한데 SK하이닉스 이제 112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나왔는데 살짝 지금 어제도 그랬고요. 좀 요즘 들어서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찬스인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피로감에 따른 좀 쉬어가는 장세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 조정으로 나올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아직까지도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없다면 정말 포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가가 눌렸을 때, 사기 싫을 때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쉽게 시장에서 매수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어렵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흐름을 보니까 ETF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반도체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이제 대장 섹터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속도를 올리면서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낙수 효과가 소부장 쪽으로 옮겨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부 장비주들, 부품주들 벌써부터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어져서 상대적으로 그 낙수 효과가
뒤에 나타나는 그런 공정상의 위치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지금 같은 반도체가 약간 좀 쉬어갈 때에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이 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지금 확실히 리포트에 없다면 이렇게 눌렸을 때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토뿐만 아니라 이러한 낙수 효과를 소부장이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 이미 들썩거림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반도체 초호황 분위기 속에서 그 소부장 중에서 어디가 제일 수혜를 받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딜까요? 글쎄요, 이제 먼저 그 수주 소식을 이어받는 데가 이제 네.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궤를 같이 하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또 부품주를 보게 되는데 부품주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 공정으로 변화하면서 뭐 테스트도 더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정확도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 부품에 있어서는 교체입니다. 소모품 형태라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아마도 지난해 올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이 올해도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전공정에서 또 장비 쪽에서 또 후공정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 이번에 또 덜 오른 종목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한 차례의 수주성, 프로젝트성 수주 말고요. 교체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힌트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수주 소식 먼저 이어받는 장비 안에서도 후공정 쪽이라는 힌트를 크게 주셨는데요. 종목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와 TSMC가 반도체 호황으로 구형 파운드리에서 비중을 줄이다 보니 8인치 파운드리 공정 가격도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는 그럼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는 예. 빼놓을 수 없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또 DB 하이텍이 맞아요. 올라오더라고요. 시장에 그 대체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DB 하이텍은 오히려 8인치 공정에 조금 더 주력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덜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덜 오른 종목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경기 회복 또 산업 수요의 회복 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시장은 AI 메모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쇼티지가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8인치 공정에 또 공을 들였던 기업이 DB 하이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DB 하이텍 오늘 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적 섹터 탑픽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탑픽은 앞서 큰 힌트를 주셨어요. 반도체 후공정 쪽이라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후공정, 그러니까 네. 테스트에 있어서 그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네요. 리노공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또 큰 기업이고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을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더 아쉬웠던 상황이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신공장이 준공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아마 시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양의 거의 2배 가까운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상방이 좀 막혀 있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비로소 좀 돌파가 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미리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리노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 본다면 손절선으로는 61선 최근에 좀 하단 지지가 나왔었던 6만 원 선을 손절선으로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매수가 가격권에서 한 10%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고 직전 고점이 한 또 7만 1,000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선을 1차 목표선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를 한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서 기다리는 관점으로 그런 맥락에서 좀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7만 1,000원 정도까지 기다리는 방식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간단하게 삼성중공업 볼게요. 지금의 자리에서 폭발적인 슈팅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완전히 시세를 다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섹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추가적인 그 매수세 들어와서 직전 고점 다시금 돌파되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한 33,000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다.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33,000원 부근까지는 지속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천하투자자문 김남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혼조 양상이네요. 코스피 지수 소폭의 상승 구간, 코스닥이 오늘 계속 밀립니다. 1% 이상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그래도 크게 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 간의 엇갈리는 흐름,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엇갈리는 시장 상황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